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러와 환율 상승을 불러올 추가적인 이벤트가 발생했다. 체크해야 할 지표 추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제목에 달러가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를 보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러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오르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35% 정도 하락했을 때 달러 인덱스는 바닥에서 103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다시 98까지 하락했다가 요 며칠간 다시 100 부근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달러가 귀해졌다,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달러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소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복습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 자체로도 달러 상승 요인이지만 그 친구로 인해서 사건 2, 사건 3, 사건 4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달러 상승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뒤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의 생산활동을 모두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로 인해서 원유의 수요 감소가 유발되었고 원유의 수요 감소는 곧 유가 하락을 유발시켰습니다. 본격적인 유가 하락이 발생되자 러시아, 사우디 같은 산유국들은 서로 증산하니 감산하니 싸우면서 유가 하락으로 인한 달러 인덱스 상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친구로 인해서 유럽의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이 유럽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큽니다. 지금 그 친구로 인해서 유럽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이탈리아 경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4번째를 보겠습니다. 지금 그 친구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가지 사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매우 간략히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4가지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달러 강세를 유발시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인 그 친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친구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미국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그 친구로 인해서 최대 24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4,000명 정도입니다. 이것의 60배까지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진정되기까지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에 모든 경제활동을 정상화시킬 것이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그 친구가 많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에 2조 달러를 풀겠다, 4번째 부양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조 달러의 경기 부양 정책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미국은 그 친구로 인해서 제조, 고용, 소비 이러한 연결고리가 다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이어붙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투입했는데 이래도 그 친구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2조 달러의 추가 인프라 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3월 3일 3.3한 날 연준에서 긴급하게 0.5% 금리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연준에서는 1% 추가 금리 인하, 양적 완화까지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호재로 인식했었나요? 아니죠. 시장은 얼마나 경제 상태가 좋지 않으면 미국에서 금리를 이렇게나 내릴까 하는 생각으로 주가는 더더욱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째 악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원유 수요 감소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러시아는 3월 6일 감산 협상을 했었는데 이때 러시아가 한마디 했죠. 우리 감산 못해.
우리 증산할 거야. 그러자 러시아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증산할게.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는 증산을 한다고 말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 4월 1일부터 러시아와 사우디의 증산이 본격화됩니다. 이는 당연히 원유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 봅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원유 채굴 비용이 높은 미국 셰일가스 기업들의 위험이 커지고, 이는 셰일가스 기업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부적격 회사채 시장 하이힐드 채권 금리 상승을 유발시킵니다. 이것은 달러 인덱스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4월 1일부터 러시아와 사우디가 본격적인 증산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럼 유가가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하지만 원유 가격은 요 며칠 대비 크게 하락하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유가는 34달러에서 27달러 이 정도 하나의 밴드를 이루고 있고, 또 27달러에서 20달러 여기까지 밴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가는 박스 하단 가격입니다. 만약 지금의 유가만 지켜준다면 시장에서 급격한 달러 인덱스 상승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의 증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WTI 유가가 박스 하단을 깨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한 차례 위로 튈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유가가 10달러대에 임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과 사우디 왕세자와 연쇄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지켜보시죠. 제가 볼 때에는 미국의 양보가 없다면 단기간의 합의는 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그 친구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고, 이로 인해 이탈리아 재정이 흔들리면서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탈리아 경제 위기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국채금리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회사채 금리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때 지불해야 할 이자입니다.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때 그들에게 지불해야 할 이자입니다. 그럼 국채금리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낮은 게 좋습니다. 국채금리가 높다는 것은 이탈리아가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다른 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탈리아의 경제가 좋지 않다, 이탈리아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탈리아는 유로를 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 나라 경제가 안 좋거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낮은 금리로 이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높은 금리를 받아야만 이 나라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의 문제도 있지만 자금 유출의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탈리아 경제가 불안하면 사람들은 이탈리아에 있는 투자 자산을 팔고 그것을 달러로 환전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탈리아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은 늘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이탈리아 국채금리의 박스 상단은 1.5%로 보입니다. 잘 보시면 작년 11월 14일, 그리고 12월 5일, 그리고 12월 24일 모두 1.5%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1.562%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악재만 터지면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위로 훅 튈 수 있습니다. 물론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언제든지 국채 매입을 통해서 이러한 이탈리아 국채금리를 찍어 누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한번 튀어오르면 단기적인 달러 인덱스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 친구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60일 유예한다, 중국은 제외라고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아니더라도 세계 각국 여러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에도 꽤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즉 90일 동안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예시이니 참고로만 봐주세요. 만약에 한국에서 만든 신발이 미국으로 수출되어서 10,000원에 판매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에 관세가 50% 붙어서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이 이 신발을 살 때에는 15,000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000원의 관세를 제거해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미국 국민들은 이 신발을 10,000원에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에게 현금을 꽂아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2조 달러 경기 부양책과 조금 비슷하죠? 그럼 이것은 달러 인덱스 상승을 불러올까요? 저는 솔직히 지금 미국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대중 관세 역시 풀어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경기 부양책을 쓰다 결국에는 돌아서 관세 부과 유예까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사건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사건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남아공, 체코에서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들 나라도 돈을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미국은 기축통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어도 화폐 가치 하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화폐 가치 하락이 조금 덜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흥국은 다르죠. 돈을 찍어낸 만큼 그대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불러올까요? 기사에서는 통화 가치 하락으로 신흥국발 외환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브라질에서 돈을 찍어내면 브라질 헤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은 브라질 헤알을 팔고 달러를 사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더 브라질 헤알의 가치는 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더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금 유출로 인해서 브라질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면은 이게 바로 경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흥국 리스크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통화 수합을 발표했고 어제는 레포 시장을 통해서 신흥국들에게 달러를 공급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미국 연준의 담보로 맡기면은 미국 연준은 그에 대해서 달러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한국에서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게 되면은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한국은행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면 미국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 2조 달러의 추가 인프라 부양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 4조 달러의 국채를 찍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국채 금리 상승은 4조 달러의 국채를 찍어낼 때 조달 비용 증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신흥국들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 미국 국채 팔지 마. 우리한테 담보로 맡겨. 우리는 그거 받고 달러 빌려줄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달러를 공급받아서 이득이고 연준 입장에서는 미국 국채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탈리아 경제 위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신흥국들의 상태가 얼마나 좋지 않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요? 브라질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보겠습니다.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채권 금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브라질 채권 금리는 6%대에서 놀다가 최근 들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준의 돈풀기와 레포 시장을 통한 달러 공급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멕시코 10년 만기 채권 금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브라질 같은 대표적인 신흥국들의 국채 금리가 더욱더 올라가 버린다면은 이들 나라의 국가 부도 사태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오겠죠. 그럼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냐? 최근 한국판 양적 완화니 뭐니 말이 많다. 한번 봐볼까요? 한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의 경제 위기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한국의 경제 위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국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씩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5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친구의 확산은 달러 인덱스 강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돈을 풀고 시간이 지나면 확진자 수는 한국처럼 결국에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로 인한 달러 인덱스 급등은 나올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유국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4월 1일 산유국의 증산 움직임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셰일가스 기업을 구하기 위해서 회사채까지 매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셰일가스 기업 같은 부실한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고 튼튼한 회사채만 매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유국들의 문제, 셰일가스 기업의 부도 가능성, 이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지금 유럽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더더욱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유로라는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유럽중앙은행이 뒷배를 봐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000조 규모의 유로를 찍어내면서 이탈리아의 채권금리를 한 차례 낮춘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도 이탈리아 문제가 발생한다면 유럽중앙은행에서 중재에 나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달러 인덱스 급등은 나올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갈등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 빼먹었네요. 신흥국들 문제. 이것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은 돈이 부족하면은 돈을 찍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신흥국들은 조금 다릅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찍어낼 수 없어요. 만약 돈이 부족했는데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보여드린 신흥국들의 채권 금리는 더더욱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 부도 확률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미국 내부에서는 달러 품귀 현상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달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최근 3월 23일 연준에서 우량한 회사채까지 매입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투자 등급 이상의 우량한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라고 밝힌 의도는 지금 투자 등급에서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회사의 회사채를 매입해서 그런 회사를 살려주겠다, 이런 의도로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멀쩡한 기업들이 이러한 연준의 발표를 틈타 현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즉, 이런 멀쩡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회사채 발행을 하면은 어차피 연준이 사줄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연준만 믿은 채 아랑곳하지 않고 사상 최대 수준의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연준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라, 이놈 봐라. 내가 회사채를 좀 사준다고 하니까 이놈들이 막 찍어내네? 그럼 연준에서는 아마 회사채 매입을 축소하겠다, 이런 뉴스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뉴스가 발표되면 당연히 시장에 큰 충격이 올 것이고 이는 달러 인덱스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아참, 어떤 분들이 주식이 어떻게 됐냐고 자꾸 물으시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다 고점까지 잡아드렸잖아요. 그거 맞춰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진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